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코너 걷지 말고 뛰어라 총선 앞으로 정치쇼 러닝맨. 오늘의 러닝맨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정말 자주 저희가 만나고 있고 신지호 의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우리 김태현 앵커 만납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저 전 새누리당 의원이지만 현 국민의힘 소속.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선거 때, 뭐 대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 두 분은요,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직 두 분 다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야 돼요. 네. 정말 러닝맨이에요. 이제 4월 10일까지. 자, 내 공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남의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지호 의원. 네.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수 서울 나왔고 그다음에 경기 그다음에 인천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일단 지금까지 이 단수 공천 나온 거 보고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해요? 네, 지금까지 발표된 거는 이제 단수공천 그 명단의 특징을 보면은 단독으로 신청을 했거나 복수의 지원자가 있지만 분명한 그 경쟁력 격차가 확인된 곳. 뭐 이런 곳을 일단 단수 추천, 단수 공천으로 하지 않은가. 이걸로 단수 공천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겠죠. 이제 보류 지역이 있습니다. 예. 보류한 곳을 거기를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경선을 붙일지 거기서 또 단수 지역을 추려낼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어떤 컨셉은 좀 보입니까? 컨셉은요. 한마디로 이제 시스템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파 불문, 뭐 불문, 도덕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일단 뭐 이기는 공천 그겁니다. 예, 이기는 공천. 네. 자,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도부잖아요. 네, 그 상대당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를 내 지역 안에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지금 단수 나온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이 뭐 예상했던 대로 이겁니까? 아니면 저쪽 준비 많이 했는데 긴장되는데 이겁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단수 50여 개, 또 민주당은 단수 50여 개와 경선 지역 40여 개를 발표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면 공천 속도는 민주당이 확실히 좀 빠르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특히 좀 눈에 띌 만한 점은 경남과 경북의 공천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전통적 그래서 영남은 좀 나중에 하긴 하는데. 뭐 그렇죠.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호남 저희는 이제 호남인데 선거구 획정 때문에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 경남 경북 전통적 강세 지역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가 사실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검사 공천, 측근 공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지금 경선을 안 붙이고 단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천 과정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 손을 들어줬다가 또 공천을 철회하는 이런 과정도 많았고요. 선거구 이 후보자 등록과 별개로 후보자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특히 부산에서 느낌은 뭐 서병수 의원님이라든지 뭐 하태경 의원님을 서울로 억지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분란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혜진 의원님도 김해로 뭐 출마 선언 뭐 하시려고 왔다가 당원들이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여기로 지역구를 누구 마음대로 변경하느냐. 당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간이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공천 자범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핵심은 뭐 국민의힘의 영남 공천 또 핵심은 민주당의 호남 공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의 얘기 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보자 영남 국민의힘 현역 의원 빼고 그 자리에 용산 출신 몇 명 들어가는지 검사 출신 몇 명 들어가는지 이거 보겠어. 요거 같은데 지금. 그런데요. 제가 이제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은 언제 지적을 해야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님께서 먼저 우리 쪽을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말하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 뭐 신문 이제 사설을 봤더니 변 묻은 개가 겸 묻은 개를 어떻게 나무랄 수가 있느냐. 막장 공천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공천을 두고 매일신문 사설에 그러니까 제 변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예 그냥 그 쌍디귿이 나옵니다. 쌍디귿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설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언론에서 이른바 뭐 조중동 이른바 민주당이 싫어하는 그 보수 언론이 아니라 그 보수 언론 아닌 데서도 지금 이재명이 밀실 공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천천히 풀어보죠 뭐. 뭐 나온 김에 해보시죠 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나 저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나 공이 시스템 공천이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신청자 누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뭔가 뭐 밀실에서 뭐 조정하는 회의를 하거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뭐 13일 저녁입니까? 뭐 의원회관 사무실에 거기 정성호 의원이 왜 낍니까? 동아일보 단독 보도. 예. 친명 좌장인 거는 알겠는데 뭐 당의 공식적인 그 공천 심사하는 라인에 있지 않은 분이 그 껴가지고 6시간 회의를 통해서 누구누구를 컷오프를 시키겠다. 그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실 공천이고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해갖고 형님은 여론조사가 뭐 안 나와갖고 뭐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 근데 현재 죄송합니다만 그 국민의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 진짜 시스템 공천이 어딘지가 뭐 이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일단 앞서 인터뷰했던 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그 동아일보도 보도했던 의원회관 8명 회의돼서 없었다. 본인이 확인해봤더니 와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장경태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확인한 이 문제를 바로는 많이 제기를 하긴 하잖아요. 박찬대 언론에서. 최고위원도 거기 뭐 참석하지 않았고 지역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됐든 실체가 없는 보도이고 실제로 이 전략 공천은 저희는 당원 당규상 당 대표의 권한으로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혼자서 독방에서 뭐 정말 호롤단신 기도하면서 공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참모들과 또 여러 가지 이 주변인들과 당연히 상의를 해야 하는 게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받는 게 뭐 저는 당연하다 보고요. 오히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뭐 당권에 개입해서 당 대표 나가라 마라 이걸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인정했고 또 그걸 아마 나중에 총선 끝나고 아마 수사받으면 참 볼만하겠다. 예전에 이 대통령실 현기현 정무석이 이 수사를 받았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에 지금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아마 좀 수사 대상이지 않 이관섭 비서실장도 수사받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 대통령실에 아마 비서실장의 모가지가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 정도거든요. 인정하는 순간 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당 대표가 공천권이 있는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이 업무 보고와 정보 보고를 받는 것과 이 공천 권한도 없는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건 왜 과연 이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이 철회되는가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 답은 저 신지호 의원에게 듣기로 하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앞서 저 한병도 저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일단 동아일보에 나왔던 그 모임 자체는 없었다는 취지거든요. 뭐 왠지 동아일보가 이제 후속 보도가 있을지 없을지 동아일보 입장이 나오겠죠. 아니 본인들이 완전 오보했다는. 아니 지도부회라고 얘기니까. 했는데 저도 없었고요. 박찬대 최고위원도 거기 실명이 거론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지역사무소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식사야 뭐 여러 사람과 할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가정적 상황이에요. 그 오보라고 가정하고 그럼 만약에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하면 거기서 진짜 어떤 전략공천 컷오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아니면 에이 있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대표가 측근 의원들 데려다가 이겁니까? 대표 측근뿐만 아니라 대표께서 이제 뭐 그 보도를 맞다고 가정하고 전제로 얘기하면. 말씀드려도 총장 부총장과 그리고 실제 공간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고위당직자와 여러 가지 전략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전국 판세 분석이나 정무 보고나 혹은 여러 공천 과정에서 후보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은 있을 수 있죠. 그걸 보고받는 혹은 뭐 논의할 수 있고 혹은 뭐 식사 중에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무슨 뭐 당대표가 공천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여러 대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하위 10%를 뭐 컷오프 그 대상으로 놓는 거 아닙니까? 하위 10%를 정하는데 정량적 평가 그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는데 아니 노웅래 의원 공소장을 왜 갖다 놓고 이걸 보니까 이게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지는 거는요. 그건 정성 평가예요. 굉장히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7개 사건 뭐 10개 혐의로 지금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노웅래 의원 뭐 부스럭부스럭 그거 다 알겠는데 노웅래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나는 이거 당권인데 한 건인데 아니 7개 사건 10개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나를 잘러?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오늘 매일신문 사설에 변 묻은 개가 견 묻은 개 뭐 심판하는 이 막장 공천이다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아무래도 시스템 공천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선출직공천평가위원회가 이미 12월에 이미 작년에 이미 다 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위 10%와 20%를 그러니까 평가를 완료했고요. 그 평가 자료는 공관위원장과 당 대표에게만 전달돼서 이 공천 심사는 공관위가 따로 합니다. 별도로 하위에 대한 감산에 대한 적용만 할 뿐이지 이 평가는 공관위가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관위와 선출직공직자 평가의 보고는 당 대표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그런 자료와 그런 여러 가지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 공천 권한 20%를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왕이면 정치 신인, 이왕이면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는 건 정치 여야 고할 지휘고를 말론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하나 더 짚어볼게요. 어쨌든 지금 뭐 그 모임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뭐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기동민 의원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얘기잖아요. 지금 일종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그리고 지금 그 전당대회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있어요. 수사자성에 올린 의원들. 그럼 민주당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이 좀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한 이 공천 이거 판단해야 되잖아요. 공관위에서 결국. 그러니까 단순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기소만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논의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근거가 있거나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안들이 모두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된다. 만약 그렇죠. 케바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주장과 증거가 없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분리해야 된다 보고요. 만약에 단순히 수사와 기소만으로 이야기할 거면 양승태 대법원장은 47개 혐의 중에 거의 대부분 무죄 무혐의 났지 않습니까? 다 무죄. 그렇죠. 그 과정에서 수사 검사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당시 검사 시절 했던 수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수사 기소했던 분들은 아무런 이런 방구 입장도 없이 수사 기소만으로 그럼 주장할 거면 그럼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기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당은 어찌되건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희도 대처함과 동시에 적절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된다. 혹시 그 사법 리스크로 컷오프 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요? 이렇게 물을 거에 대한 대비입니까? 일단 아니 혐의 자체가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수사권 자체는 뭐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검찰이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그 근거로 제시했던 유동규 씨가 자유통일당인가요? 전광훈 목사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정치하겠다고 나오고 계신데 그 얘기 해보죠. 그 자체가 지금 사실상 증거가 다 이미 오염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 법정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언을 했고 스스로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한심합니다 이것도. 알겠습니다. 거기 나왔으니까 개항으로 가볼게요. 일정 개항을 해 명룡대전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대표 대 원희룡 전 장관. 야 이거 어떻게 보면 미리 보는 다음 대선일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판은? 네, 밭 자체는 사실은 민주당에게 유리한 밭인데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싸움이다. 쫓는 자는 원희룡이고 쫓기는 자는 이재명이다. 근데 거기에 이제 유동규라고 하는 조연이 끼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유동규 씨가 출마하면서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더라고요. 정광훈 목사. 네. 아무래도 이제 홀로 하는 것보다는 조직적인 세가 좀 있어야지 뭐가 이제 선거운동이 되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보수 분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결국에 가서는요. 결국에 가서는 유동규 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민낯을 자기가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그걸 다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내겠다. 이게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당면한 목표인 것 같고 당선이 현실적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해서 이 가면을 벗길 만큼 벗기고 자 여기서 저는 물러납니다. 하고 이제 원희룡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단일화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장경태 최고위원. 지도부 입장에서 고민도 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는 국민의힘 어제 공천 확정한 거 보니까 원희룡 장관 있죠. 개항을 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 본인 나온 거지만 그 다음에 남양주의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있죠. 그 다음에 성남 수정인가요? 장영하 변호사 있죠.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했던 사람들을 그냥 수도권 각각에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선판 내내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무슨 뭐 다 얘기들 할 건데 이게 이재명 대표 그 개인 문제 때문에 당이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좀 예전 대선 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종이로 바위를 쌀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심판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기력, 무책임에 대한 여론은 아주 높고요. 예. 사실 지금 뭐 정광훈 목사와 원희룡 전 장관의 친분은 상당히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당선을 목적으로 유동규 씨가 나온 건 아니겠지만 뭐 정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간 것도 참 코미디지만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단일화를 전제로 혹은 뭐 본인이 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 선거란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대 후보 비방을 전격적으로 하겠다. 본인이 실형을 살겠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같거든요. 예. 아주 상대 후보 비방을 아주 엄격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또 아주 팩트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만 조심스럽게 어찌되건 유동규 씨가 완주를 안 할 거고 정광훈 목사에 의해서 원희룡과 단일화하겠다라는 걸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께서도 다 예상하시고 계신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그렇다고 예상합니까? 한다면 뭐 저도 뭐 완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예. 완주 안 할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참 이 상대 후보 비방만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혼탁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출마도 사실 온당한 일입니까? 당선을 목적으로 나온 게 아니죠. 이 총선 만약 이후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미국 간다라는 설도 많이 퍼지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요? 뭐 네. 여러 가지 평가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패배한 뭐 소위 국민의힘에 다음 비대위원장을 노리는 게 아니야 혹은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건 여의도 정가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원희룡 장관의 여러 이 소위 예약 티켓 발권하듯이 투자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에 발맞춰서 완주도 안 할 거면서 이 선거를 혼탁하게 하면서 이 정광훈 목사와 손을 잡은 유동규 씨의 행보도 참 놀랄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총선 끝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정치는요 총선 때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냉탕 온탕이 오고 가는 어떻게 될지 예측 불허 상황인데 본인의 이제 희망을 좀 얘기하신 거라고 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팩트로 나타나는 것은요 역대 총선을 보면 이기는 당과 지는 당의 차이가 뭐냐면 화합과 혁신. 이거를 누가 더 경쟁력 있게 하는가 거기에 의해서 저는 승패가 갈렸다고 봅니다. 공천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공천 초기니까 여기서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천 초기에 나타난 지금 현상을 보면은 저희 당은 뭐 단수 공천 발표하고 뭐 이러는데 이른바 공천 잡음 반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컷오프 됐는데 본인이 수용하겠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줬고요. 김무성 전 대표 어제 공천 신청 철회하면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가 한쪽으로 모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문학진 전 의원 사건 며칠 전에 뭐 밀실 회의 사건 뭐 등등 심지어 이제 동교동계 원로인 권노갑 고문마저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뭐하고 경기도 팀 얘기를 했죠. 경기도 팀 그게 뭐냐. 그런데 문학진 전 의원은 그게 이제 그 누구예요?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그런 거 한 적 없다.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걸 까십시오. 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했다는 증거를 내면은 그 문학진 전 의원이 거짓말했다는 걸 드러나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선 그러니까 밀실공천, 비선 공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지금 초기 나타나는 현상은 민주당은 굉장히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고 저희 쪽은 좀 이렇게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총선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워낙 지난번에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자리가 별로 없어서 빼고 넣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지금 초기인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안 나가려는 자와 새로 들어가려는 자의 충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뭐 아무래도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의 어떤 기득권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여러 지역구에서 특히 수도권에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현역 국회의원을 교체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말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정치 교체를 이룩하는 과정이 당연히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여당과 야당의 상황은 다르거든요. 여당은 뭐 입각 제한이라든지 기관장 제한 등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저희 야당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상황은 매우 다르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지금 공천이 이제 초기라서 아직 253개 지역구 중에 이제 50개 한 국민의힘과 90개 한 민주당의 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영남 공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나올 때쯤에 두 분 한번 다시 모셔야 되겠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좀 짚어보죠. 어제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총선 앞두고 의도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 같은데 장경태 최고위원 어떻게 봅니까? 지금 한 10여만 원 정도 법인카드 사용으로 기소가 된 거잖아요. 예. 저는 샤넬 화장품 디올 명품백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핵심은 아마도 이번 달 말에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제2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양심적으로 투표를 하신지 안 하신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기소를 하지 마라, 뭐 수사하지 마라 이런 적은 없거든요. 저희는 철저히 수사받고 지금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김혜경 여사의 검찰 출석 이 상황들이 실황 중계되듯이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지금 해외 순방 그렇게 자주 다니시던 분이 어디 가셨나요? 갑자기 방송에 사라지셨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아웃포커싱하고 그렇게 이 김건희 여사만 포커싱하던 그 화보집이 더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김건희 여사를 찾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가 수사받고 기소받는 만큼 반의 반이라도 발끝만큼이라도 김건희 여사 수사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명품백 이 반환용 창고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반환용 창고 물품이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셔서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그 김건희 특검법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이제 주요한 그건데 그거 문재인 정권 때 특수부 검사 20명 총 동원해서 2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 한번 못한 게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그 수사 부실을 탓하려면 문재인 정권에 그거를 물으세요. 왜 그때는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 한번 못했는지 문재인 정권에 그걸 물으세요.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고요.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셨습니다. 그 수사할 때가 어느 감히 검사가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의 부인을 탈탈 털겠습니까? 탈탈 털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수사지휘권 발동하지 않았나요? 그래갖고 그 사건에서는 검찰총장이었지만 전혀 뭐를 할 수가 없는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또 명언을 남기셨죠. 자, 그럼 1분 50초 남았는데 신지호 전 의원.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수도권 총선 전략이 아니면 뭔가 좀 더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요 먼저 그거를 야당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데 그럼 몰카 공작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이거는 정말 부당한 정치 공작이었고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다 이 얘기 반의 반쪽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민주당은요 몰카 공작 비호 정당입니다. 몰카라고 하려면요 피해자가 있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뇌물 수수받은 오히려 이 가해자이자 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몰카라고 하면 피해자가 나는 이렇게 몰카 때문에 피해를 받았어요라고 호소해야 되는데 명품 백 받은 게 무슨 피해입니까? 오히려 본인이 뇌물 받은 거죠. 뇌물죄 적용은 안 됩니다만 공무원은 아니기 민주당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몰카 공작한 거를 지금 두둔하고 그거를 아주 즐기고 있는 모든 언론의 그 몰카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자, 되면.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신지호 현 국민의힘 전 새누리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